그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학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이제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학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요. 근데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을 때 그 미국에 계셨었던 그 선생님들의 성향과 그리고 한국에서 선생님 성향을 어느 정도는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가르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교육은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지역별로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학년에 예를 들어서 300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다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손실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많은 아이들은 그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교육이 정확하게 맞다라고는 보겠지만, 그것보다 상이한 아이들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은 부족한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플러스를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학원에서 조금 더 이제 학교보다는 빠른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학교보다 좀 더 부족한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쫓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무언가를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인적 자원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물질적인 자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것은 영어학원, 특히 영어학원 단어가 맞나요? 숙제가 맞나요? 기술적인 표면적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학원의 목표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이 학원을 다녔었을 때 1년 후에는 어떤 목표가 생기는 것인지, 2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학원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보내는 거는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는 정확하게, 영어에서 어떤 부분에 강조가 있는지를 먼저 좀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그거를 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신지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단어는 몇 개입니까? 숙제는 맞나요? 이런 질문은 조금은 불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과목이 이제 한쪽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봤었을 때는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방학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좀 더 부족한 과목을 이제 플러스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좀 잡는 거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방학 특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이 지금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맞는 이제 그 플러스 할 수 있는 그 스케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혹은 무조건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마다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판단됩니다.